안녕하세요. 다올건축기술학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푸집 기능사 공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거푸집 기능사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랜덤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쯤부터 현재의 공개 문제로 전환되었는데요. 이제 거푸집 기능사 공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사항입니다. 시험 시간은 6시간입니다. 휴식 시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고 시험장마다 감독위원과 수험생의 협의로 휴식 시간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요구사항을 보시면 현지도 작성과 작품 완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개 문제로 전환된 지 오래 지속되다 보니 변별력을 위해 내경 치수가 4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수직재 널 16본은 두께, 폭, 높이 등 모두 동일한 치수가 되도록 현지도 작성 및 가공, 조립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미리 조립을 해놓고 마지막 한 개의 수직재만을 가공하여 조립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수직재 널 맞춤은 맞댐 맞춤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직재 널에 대해서만 사면 대패를 진행하여야 하고 못받기의 경우 도면과 상관없이 최대한 단단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단, 도면에 나와 있는 못받기가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우선 안전모와 안전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장 내로 아예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KCS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만약에라도 감독위원이나 본부요원이 인증 확인을 하는 경우 인증이 안 된 안전보호구는 사용 불가할 수도 있으니 시험장에 갈 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목 공기능사와는 다르게 모든 공정에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니 장비 세팅하실 때부터 미리 착용하고 작업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목 공기능사와 또 다른 점은 시험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직재널과 띠장, 덮판마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격사항입니다.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경우 실격입니다. 실수로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잠깐 벗었다가 깜빡하고 작업하는 경우 처음에는 착용하라고 경고로 끝내시지만 실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한 경우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경기도에서 감독위원 활동을 하던 때, 지금처럼 부재에 장비 제한이 없던 때였습니다. 수직재 널의 각을 잡는 과정에서 수압 대패를 사용하던 수험생이 있었는데 너무 위험하게 사용하여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실격 처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재별로 허용 공구가 정해졌기 때문에 띠장에 각도절 단기를 사용한다든지 수압 대패로 수직재 널 각을 잡는 작업을 하는 경우 실격이 됩니다. 부재 조립 누락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덮판용 부재로 띠장을 만들거나 반대로 띠장용 부재로 덮판을 만들 경우 띠장이나 덮판 개수가 부족해져 조립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수 오차 10mm의 경우는 다양합니다. 띠장 간격, 수직재 널의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거푸집 높이, 내부 치수와 외부 치수 등 치수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 10mm 차이가 발생한 경우 오작 처리가 됩니다. 도면 상의의 경우 요구사항에 수직재 널 맞춤은 맞댐 맞춤으로 해야 합니다. 와 연관이 있습니다. 수직재 널은 맞댐 맞춤으로 해야 원형으로 돌아가는데 반대로 맞춤을 해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직재 널의 치수가 작아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간섭이 적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도면 상의로 인해 실격이 간혹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띠장 조립품의 덮판의 방향이 하단면과 중단면은 위로, 상단면은 아래를 향하게 조립을 해야 하는데 모두 다 상단으로 조립하여 실격된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띠장 내부 가공을 조금 크게 했을 때 사포나 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감독위원이었던 시기에 사포나 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한 번씩 주감독위원과 수험자 간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시가 되었으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제의 경우 작품을 제대로 만들어 내외부 치수가 정확하게 잘 떨어진다면 조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립 중 거푸집이 오그라들거나 벌어질 경우 치수 오차로 인해 감점, 심하면 실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제를 이용하여 내외부 치수를 맞추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도면을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중요하게 보실 사항은 기본적으로 평면도와 정면도입니다. A치수는 요구사항에서 1에서 4형으로 시험장에서 감독위원이 지정해 줍니다. A치수에 따라 띠장 길이, 수직재 널변의 길이 등이 정해지므로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수가 10mm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실수하면 바로 오작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도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치도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재별 사용 가능한 공구 및 기계에 대해 명시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수압대패나 테이블소로 수직재널의 각을 가공했지만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제는 전기대패와 손대패 외에는 각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소로 수직 가공을 할 수 있으시다면 각도절 단기는 굳이 안 챙기셔도 됩니다. 띠장 및 덧판의 경우 절단각이 정해져 있습니다. 띠장의 경우 22.5도, 덧판의 경우 11.25도로 하여 각도절 단기로 가공하는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직소기와 밴드소만 가능합니다. 직소기 사용에 빠른 숙달이 이루어진다면 밴드소까지 들고 갈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재료 목록입니다. 지급재료에서 보시면 특이사항이 쓰레기 봉투입니다. 시험이 끝나시면 현치도와 작품을 제출하시고 주변 정돈을 깨끗이 하셔야 합니다. 거푸집 시험 자체가 목공에 대한 도면 작업부터 현장 정리까지 거푸집 작업을 간소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기실에서 신원 확인 및 시험지 확인을 끝낸 후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위원의 지시하에 콘센트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부재 개수와 치수 등을 미리 확인한 후 부재 교환이 필요할 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부재에 옹이가 있는 경우 미리 감독위원에게 말을 해놓으면 가공 중 옹이 탈락에 대해 감안하고 채점을 진행합니다. 단띠장이나 덧판의 경우 배치에 따라 옹이를 피할 수 있으므로 한번 도면에 부재를 배치해보고 교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스의 경우 탁상 바이스와 목공 바이스가 있는데 이는 시험장마다 각각 다르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모두 다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못은 조립 단계에 관리위원이 따로 제공하니 미리 찾아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용 부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시험용 부재는 유절로 옹이가 있습니다. 옹이를 피해 부재 배치를 하여 먹을 넣고 톱질이나 끌질, 대패질을 하는 것도 수험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재 배치를 통해 옹이 등을 피해 작업이 가능한 부재의 경우 교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부재 배치를 어떻게 해야 옹이를 피해 먹을 넣고 톱, 끌질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장 부재는 생각보다 많이 건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조립을 할 때 부재가 쪼개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조립 시 무조건 못 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드릴비트로 타공하거나 못 끝을 두드린 후 못 조립하는 것이 부재 파손으로 인해 실격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현치도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